1931년 9월 변호사 로버트는 뉴욕에 있는 한 웅장한 저택에 방문했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료수에 대한 증언을 듣기 위해 그곳을 찾았다. 로버트는 계단을 올라 한 남성이 누워있는 침실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다가가 음료수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남자는 거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개의 앞니를 제외한 위턱 전체와 아래턱 대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버트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남자의 뼈는 서서히 부서지고 있었고 머리에는 구멍이 생기고 있었다. 로버트는 직감적으로 사실상 죽은 사람과 대화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한때 아주 건강했던 그를 이토록 잔인하게 망가뜨려 놓은 음료수, 라디터에 관한 이야기다. 에벤 바이어스는 1880년 미국 피츠버그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키는 162cm로 체격이 큰 편은 아니었지만 잘생겼고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그의 아버지 알렉산더는 철로 된 파이프를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튼튼한 파이프를 만들기로 유명했다. 이러한 넉넉한 환경에서 에벤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나갔고 1901년에는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며 그의 인생은 술술 잘 풀려나갔다.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로서도 두각을 나타내어 1907년에는 27세의 나이로 아마추어 골프 대회에서 우승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회사를 물려받은 그는 사업가로서도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갔다. 이후 에벤 바이어스는 1920년대를 대표하는 백만장자가 되었고 뉴욕 사회의 최상위 계층에 올라섰다. 미국 곳곳에 집을 가지고 있었고 경마장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선로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1927년 11월 에벤 바이어스의 나이 47세. 매년 열리는 하버드 예일 대학교 간의 미식축구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그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침대 기차를 타고 돌아오던 중 갑작스러운 열차의 휘청임 때문에 침대에서 떨어졌고 팔을 크게 다쳤다. 이후 계속되는 근육 통증과 기력 저하로 힘들어하며 개인의사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계속되는 통증에 그는 물리치료사 모이어 박사를 찾아갔다. 모이어 박사는 라디터라고 불리는 특허받은 음료수를 처방했다. 이 음료수를 만든 베일리 라듐 연구소는 라디터가 소화불량, 관절염, 고혈압 등 150가지 이상의 질환에 대한 치료제라고 주장했다. 놀랍게도 라디터를 마신 에벤 바이어스는 팔의 통증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심지어 기운까지 솟아나게 해주는 이 마법과 같은 효과에 그는 급속도로 라디터에 빠져들게 된다. 1898년 과학자 퀴리 부부가 라듐을 발견했다. 처음 라듐은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는 위험한 물질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학계와 의료계의 연구가 계속되면서 라듐이 대량으로는 인간에게 치명적이지만 소량으로는 오히려 손상받은 세포와 조직을 자극하여 이로운 효과를 낸다고 여겨졌다. 이후 소량의 라듐을 복용하거나 노출시키는 약한 라듐 치료가 의료계 내에서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라듐이 들어간 제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라듐은 약물이 아닌 자연원소로 분류되어 미국 FDA의 감시 밖의 물질이었고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다. 베일리는 1920년대 초반 미국에서 활동했던 사업가로 이미 여러 번의 사기 전적이 있던 인물이었다. 타고난 사업가이자 사기꾼인 그는 라듐 사업에서 돈 냄새를 맡았고 1925년 베일리 라듐 연구소를 세웠다. 그곳에서 자신의 최고 히트작 라디터를 만들어냈다. 라디터는 단순히 물에 라듐을 녹인 음료수였다. 당시 한 병에 $1, 오늘날 약 2만 원 정도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만이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베일리는 미국에 등록된 모든 의사에게 홍보책자를 발송해서 라디터를 홍보하기 시작했다. 거기에 더해 라디터를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판매 금액의 17%를 떼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마케팅을 통해 라디터는 엄청난 속도로 팔려나가기 시작했고 베일리는 빠르게 부자가 되어갔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라듐을 이용하여 시계를 만들던 한 시계 공장. 그 공장의 노동자들이 하나둘 건강 이상을 나타내며 사망하였다. 그러자 일부의 전문가들은 소량의 라듐조차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베일리에게도 라디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베일리는 라듐이 죽음의 원인이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부인하며 의문을 차단하였다.
또한 대중들도 시계 공장 노동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았다. 마치 마법의 엘릭서 같은 라디터의 효과를 경험한 에벤 바이어스는 급속도로 라디터에 중독되었다. 통증이 사라졌고 활력을 되찾았고 젊어졌다고 말했다. 효과에 만족한 그는 친구들에게도 라디터를 보내주었고 심지어는 그 비싼 약을 자신의 말에게도 먹였다. 1927년 라디터를 마시기 시작하여 하루에 2~3병씩 2년간 약 1500병의 라디터를 마셨다. 1930년 에벤 바이어스의 몸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체중이 줄고 심한 두통과 턱의 통증을 호소했다. 병원에도 가보았지만 단순히 심한 부비동염을 앓고 있다고만 들었다. 그러나 증상은 더욱 심해져 이빨이 빠지고 빠진 자리에서 고름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심각함을 느껴 방사선 전문가 조셉 박사를 불러 자신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었다. 조셉 박사는 이전에 시계공장 노동자들의 엑스레이 사진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자마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의 뼈에 많은 양의 라듐이 흡수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그의 몸이 서서히 분해될 것이라는 것을. 1931년 9월 10일 에벤 바이어스의 심각한 건강 상태를 알게 된 정부 조사기관은 변호사 로버트를 그의 집으로 보냈다. 에벤은 이제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악화되어 변호사가 그의 집에서 라디터에 대한 증언을 받아오도록 한 것이었다. 에벤의 침실로 들어선 그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로버트는 이렇게 진술했다. 나이도 어리고 정신도 멀쩡한 그는 거의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리는 붕대로 쌓여 있었다. 그는 앞니 2개를 제외한 위턱 전체와 아래턱의 대부분을 제거하는 2번의 연속적인 수술을 받았다. 그의 몸에 남아있는 모든 뼈는 서서히 분해되고 있었고 그의 두개골에는 구멍이 생겨나고 있었다. 1931년 12월 19일 마침내 정부기관이 라디터의 판매를 중지시켰다. 하지만 그것은 에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1932년 3월 31일 오전 7시 30분 51세의 나이로 에벤 바이어스는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그의 치아는 6개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양쪽 턱은 썩어버렸으며 체중은 41kg밖에 되지 않았다. 시들어버린 몸은 건강했던 시절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였다. 뼈에는 치사량의 3배가 넘는 라듐이 쌓여 있었다. 부검 후 그의 뼈가 놓여있던 엑스레이 필름 위에는 그것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방사선으로 인하여 기이한 이미지가 새겨졌다고 한다. 다음날 신문 1면에는 라듐 중독으로 인해 에벤 바이어스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라듐 제품들을 사용하던 사람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돌았고 가지고 있던 라듐 제품들을 반납하기 시작했다. 또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라디터에 의해 라듐 중독 상태에 있다고 알려졌으며 수많은 라듐 제품들의 위험성을 알리는 기사가 쏟아졌다. 바이어스의 사망 이후 베일리 라듐 연구소는 폐쇄되었고 수많은 라듐 제품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베일리와 모이어 박사는 바이어스의 죽음으로 법정에 서지는 않았다. 오히려 부검 결과를 모두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라디터를 마시고 아파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베일리는 정부 측 조사단의 추적을 피해 도시를 떠나버렸다. 시간이 흘러 1938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에 서명함으로써 그제서야 라듐이 들어간 제품들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사라질 수 있었고 FDA에는 의약품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더 광범위한 권한이 주어졌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되돌아보며 라듐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의약품들도 현재에는 안전해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 안전하다고 검증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또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추어 법과 규정이 신속하게 업데이트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에벤 바이어스는 피츠버그의 엘러게니 묘지 나브로 된 관에 안치되어 있다.